며느리가 시댁의 전통을 깨겠다고 선언한다면 과연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며느리가 선택한 반란.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혼자서 싸워야 했던 그녀의 진짜 속사정을 공개합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번 주 제사 있는 거 알지? 늦지 않게 와야 한다. 정희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작년까지만 하기로 했잖아요. 올해부터는 안 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안 하면 조상님이 가만히 계시겠니? 이런 걸 하면서 집안 평안을 빌어야지. 정희는 황당함에 남편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서 제사 준비하라고 하시네. 또? 작년에 분명 그만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얘기 했는데도 또 하신대. 당신이 말씀 좀 드려.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상민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올해부터는 제사 안 지낸다고 하지 않았어? 다들 바쁘잖아. 상민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구나. 내 아버지가 조상 모시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잖니? 며느리가 있으면 이런 건 도와주는 거야. 그게 기본이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 엄마도 이제 좀 쉬셔야지. 그럼 내 와이프가 하면 될 거 아니니? 너희 집이 편안한 것도 다 조상님 덕이야. 상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뭐래,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대? 그냥 올해만 하자고 하시네. 도와달래. 정희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결국 또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거네. 제사 준비를 하라는 어머니의 명령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억지로 재료를 손질하며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이 고기 손질은 왜 이렇게 했니? 이런 것도 못하면 어찌 우리 집 며느리를 한다고 했겠니? 어머님, 작년에도 제가 다 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쉬고 싶어요. 뭐라고? 그럼 이걸 누가 하라는 거냐? 나이든 내가 하랴. 그러면 상민 씨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 저 혼자 하기 너무 벅차요. 그걸 남자한테 시키는 게 어디 있니? 내가 효도를 몰라서 그래. 정희는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도 효도할 만큼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요. 그런 태도로는 우리 집안에서 못 버틸 거다. 시어머니는 싸늘하게 한마디 던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며 정희는 남편 상민에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자기까지 그러면 나도 정말 힘들어. 그럼 당신이 도와주면 되잖아. 내가? 나는 남자야.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이건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라고. 그럼 나는 며느리라서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어디 법으로 정해졌어? 자기야, 이건 효도잖아. 어머니 기분 좀 맞춰주자. 그러면 다 편하지 않겠어?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민은 당황하며 달랬지만 이미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제사 당일 정희는 상민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도 분노를 삼켰습니다. 며느리, 왜 이렇게 늦니? 음식 준비는 다 했어? 어머님, 저 혼자 다 하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상민 씨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이런 걸 도우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그건 며느리 역할이지. 정희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라 고통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는 저도 계속 못할 것 같아요. 효도라는 게 꼭 제사 준비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냉랭하게 응수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게 내 실수다. 정희는 작년에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올해까지만 제사 지내고 내년부터는 안 하마.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를 따지듯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작년에 올해부터는 제사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올해는 해야 하니까 말이 많구나. 너 하나 고생해서 우리 집이 편안해진다면 그게 며느리의 복이다. 정희는 참지 못하고 속으로 울분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제사가 시작되고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시를 하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물간을 이렇게 맞춰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심심하니? 정말 기본이 없구나.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한숨을 쉬다가 시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기본이 없다는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만 하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며느리가 시모에게 따지는 거니? 내가 이렇게 나서면 집안이 어찌 되겠니? 그 순간 상민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 정희는 상민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내가 여기 종이야? 나 혼자 다 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상민은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더 이상 못하겠다면 그만두렴. 하지만 내가 그만두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 똑똑히 보거라. 정희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와 상민은 냉랭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님 편만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하잖아. 상민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그런 거잖아.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그럼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상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자잖아. 이런 거 못해. 그리고 자기 친정 가서는 엄청 잘하면서 왜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 정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친정에서는 내가 도와주기 전에 항상 고마워하셔. 나한테 당연히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상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두 사람의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화가 난 얼굴로 짐을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상민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며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말 좀 해봐. 당신은 도대체 나를 위해 뭘 하고 있어? 나도 힘들어. 알겠어?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고 싶단 말이야. 정희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편하게 있고 싶겠지. 근데 난 어때? 나도 인간인데.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상민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됐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정희는 상민의 말에 무너져 버릴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다시 시어머니와 상민의 요구에 시달리며 또 한 번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던 중 손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저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니? 이건 너도 조상님을 위한 일인데. 조상님을 위한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 혼자 다 해야 하죠? 어머님도 상민 씨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공평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평은 집안에서 기대할 일이 아니란다.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이건 내 역할이야.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엌을 나와버렸습니다. 부엌을 나온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떠다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건 내 삶이 아니야. 그녀는 결심하듯 남편 상민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상민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또 왜 그래? 이번에는 또 무슨 불만이야? 불만이 아니라 내 결심을 말하려는 거야. 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나도 내 삶을 찾고 싶어. 상민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제사를 안 하면 우리 집안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해?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고 있어. 이건 더 이상 효도가 아니라 고문이야. 난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방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시댁 식구들과의 가족 모임에서 단호한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앉아 정희를 바라보며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이번 명절 준비는 내가 잘해줘야겠다. 작년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니 올해는 신경 써라.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못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정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건강과 제 삶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상민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어머니 기분 나쁘시잖아. 정희는 남편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문제가 아니야.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있어. 나 자신을 위해 멈춰야겠어.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다니? 이런 집안 망신이 어디 있니?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문을 위해 제 자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제 선택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민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정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받으신 건 어머니지. 난 매일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당신은 내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왜 그러는 거야? 정희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난 다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포기했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당신은 나를 조금도 지지하지 않잖아. 상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편만 들면서 나를 계속 이렇게 몰아세운다면 우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그녀의 말에 상민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정희를 불러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상민 그리고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가족의 전통을 깨겠다는 말은 우리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한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가족을 위해 제가 해온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어머님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재하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정이야.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 이번만이라도 어머니 뜻을 들어줄 수 없겠니?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민은 이를 악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고집부리면 우리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나 자신을 지키는 거. 당신도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 가족 회의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정희는 가족 회의를 마친 후 자신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상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이나 어머니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지켜야 우리 가족도 지킬 수 있어. 상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면 내가 조금 더 신경 써볼게. 하지만 어머니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긴 어려울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난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당신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날 이해해줘. 그녀의 단호한 결심에 상민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후 작은 취미를 찾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전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선택한 정희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내린 결단이 가족 모두를 위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나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전통과 현대의 갈등 속에서 며느리의 용기 있는 선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